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정신이 없죠. 오늘도 이슈가 정말 많은데, 삼성전자에서 작년 반도체 매출 94조가 나오면서 인텔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작부터 알고 있던 얘기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전망치였고, 오늘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죠. 삼성전자가 인텔 제치고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작년 시설 투자로 쓴 돈이 48조 2천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에만 43조 6천억을 썼습니다. 거의 90% 정도를 반도체에 다 때려 박았다는 얘기죠. 이렇게나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정작 코스피는 3%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타이밍 정말 거시기 하네요. 정말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샤워를 하다가 무슨 스포츠 의류 전문 세제 같은 거를 발견을 했는데 제조 일자를 보니까 201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이 된 거죠. 당연히 유효기간 지났고 솔직히 저는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안 썼으니까 몰랐겠죠. 이 6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6년 동안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제가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요. 더 웃긴 건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태 안 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큰 수익이 나올 테니까요. 저도 말로는 엄청 쿨한 척하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호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오늘처럼 2%씩 빠지면 솔직히 좀 짜증 납니다. 차라리 실적이 안 좋고 전망이라도 어두우면 그냥 과감하게 털고 나가기라도 하지. 뭐 5년 차트, 10년 차트, 20년 차트 길게 보면 확실히 많이 올라 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고 실적 너무 잘 내고 있고 전망 너무 밝죠. 반도체 전망이 어두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고 기술력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적게 하나요? 투자 미친 듯이 많이 합니다. 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제가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주가가 안 오를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죠.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 주가는 빠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연속으로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1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역대 3위를 했는데도 2%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지금 국제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 주식조차도 지금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만 지금 15% 이상 빠졌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진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만 욕할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사람 기분이란 게 있는데 이렇게 역대급 실적 냈을 때는 좀 오르는 맛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살짝 힘이 빠지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주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서 털고 나가잖아요. 분명히 몇 년 후에 후회할 겁니다. 항상 주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쳐왔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00포로 센 것 같은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 추이를 보면 확실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역대급 호황기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니죠. 53조, 58조 어마어마하게 나왔었고요. 그 뒤로 다시 불황기가 찾아오면서 영업이익이 27조, 36조대로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슈퍼사이클이 찾아오면서 51조를 돌파하게 된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영업이익 편차는 거의 뭐 2배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큰데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230조에서 240조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존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 영업이익이 확 뛰는 것이고 다시 불황기가 오면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 자체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매출이 거의 280조까지 뚫고 올라왔습니다. 항상 240조대의 벽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거의 4, 50조를 그냥 1년 만에 이걸 뚫어버린 겁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파이 자체가 커진 것도 있을 것이고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던 게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집중 투자가 들어갔던 시기가 대략 2018년에서 2019년이거든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몇 년 지나니까 실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평택 반도체 공장에 가시면 총 6개 동 부지가 있는데 P1, P2는 이미 다 완공이 됐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3 라인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짓고 있는데 여기 반도체 한 동에만 50조가 투자될 예정이고요. 미국에도 20조 투자가 또 확정이 됐죠. 아마 올해부터 건설이 시작돼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심지어 M&A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아마 2년 안에는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규모만 못해도 수십조 규모의 어마어마한 빅딜이 성사될 것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 3년 후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며 5년 후, 10년 후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닐까요?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주가가 기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몇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상향하는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막말로 3배 올라도 20년 후에 3배 오르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우상향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5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S&P 500과 거의 비슷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나스닥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요즘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와 나스닥이 나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 무조건 수익률 높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많이 오른 만큼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방어율이 좋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실적이나 전망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거품 자체가 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게 포장하면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고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나는 단기간에 무조건 초대박이 나서 막 5배, 10배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 아예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이 절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계적인 초우량주입니다. 사실 S&P 500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기간에 초대박이 나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S&P 500에 투자하고 있다? 종목 선택 잘못한 겁니다. S&P 500도 우리를 단기간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초대박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초대박이 나려면 지금 제가 투자를 또 하고 있는 뭐 TQQQ나 SOXL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두 달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거 멘탈 견딜 수 있을까요?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그만큼 리스크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더라도 삼성전자나 S&P 500 뭐 또는 나스닥 100 같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을 기본 베이스로 삼고 아주 일부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어떤 타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로 인해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래 그 잘 나가는 SOXL, TQQQ, 뭐 FNGU, 불즈 이런 3배 레버리지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한두 달 수익률을 보시면 아마 삼성전자 욕하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실 겁니다. 비록 우리에게 드라마틱한 수익을 주고 있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 소중한 자산을 어마어마한 방어력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지금 삼성전자 메인 계좌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미국 주식이요. 전멸입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추가 매수용으로 나중에 개설한 계좌는 다 마이너스지만 비중이 가장 큰 메인 계좌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봤을 때 약 4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마 30 후반에서 40 초반대에는 아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삼성전자 분명히 실적 뒷받침되는 펀더멘털 튼튼한 기업이고요. 전망 너무 밝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로 증명을 하는 기업이고 누가 봐도 4차 산업혁명 최대 수혜 섹터인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진 않지만 최소한 욕먹을 정도로 구리지도 않고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는 인류 기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매력 없는 종목이 될 수 있는데 차라리 저처럼 일부 세배 레버리지 같은 리스크가 큰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어느 정도 답답함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홀라당 팔고 세배 레버리지에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포트폴리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차라리 일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추가 매수분에 한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샤워하다가 6년 지난 스포츠 전용 세제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길게 가져가시면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